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이 적용해 봤을 때 아, 정말 좋고 회복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나, 선생님이 추천하고 환자분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그 방법이 뭐예요? 너무 궁금하네요. 자, 송재현 선생님이 추천하는 면역력 높이는 비법 바로 공개합니다. 숨만 잘 쉬어도 면역력 높인다. 4, 7, 8 호흡법. 아니, 제가 갑상선 암을 걸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면역력을 엄청 신경을 쓰고 주변에다 물어보면 아유, 먹는 거 신경 써서 건강하게 먹고 운동이지 뭐 그냥 그 두 가지밖에 뭐 얘기를. 근데 이 건강식이라는 게 자꾸 먹다 보면 질릴 때도 있고 운동이 또 상황이 안 돼서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숨만 잘 쉬어도 면역력이 된다고 해서 왜 내가 이 방법을 지금 알았을까? 네, 맞습니다. 복식 호흡만 잘해도 면역세포인 T세포 비율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숨만 잘 쉬어도 면역력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478 호흡법 이게 도대체 뭐예요? 4, 7, 8, 4, 7, 8 뭐 이런 것만? 방금 얘기해 주신 복식 호흡을 하면서요. 여기에 478 호흡법을 플러스 하시면 훨씬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호흡법이거든요. 478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초간 들이쉬고 7초간 멈췄다가 8초간 내쉽니다. 그럼 이런 방법들이 왜 면역력도 좋아지게 되냐면 첫 번째는 산소를 많이 들이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많아지게 되면요. 활성산소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배출 효과도 되게 좋았잖아요. 우리는 몸에서 여러 가지 독소를 배출할 때 호흡법으로도 배출하고 피부, 그다음에 소변, 대변으로도 배출하지만 이 휘발성 독소들은 이 숨으로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독소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면역력도 좋아지고 수면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송재현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 면역력을 위한 호흡법 정말로 공감 많이 되는 방법인데요. 한의학에서는 이 호흡을 통해서 폐를 활성화시켜내는 게 우리 위기라 그래서 우리 가장 몸 바깥에서 날 지켜주는 힘, 이 표현들이 이 폐의 건강에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양반들이 양생법이라 그래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법에 앉아서 우리가 가부좌를 틀고 호흡을 하는 것들이 꼭 들어갑니다. 그렇게 호흡을 했을 때 폐 주변의 기혈, 혈들을 잘 순환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힘들을 더 강화시켜내는 방법인 거죠. 숨 쉬는 것만 봐도 산소가 조금 많이 들어와서 염증도 물리치고 면역력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라도 이 478 호흡법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자, 이제 숨을 들이쉴 때는 코로 숨을 들이쉬고 그다음에 입으로 숨을 내쉬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초간 들이쉬고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와야 되고요. 7초간 멈췄다가 8초간 내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패턴은요.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숨을 들이마실 때는 코로 하고 내쉴 때는 왜 이렇게 입으로 하는 거예요? 네, 코로 숨을 들이쉬는 거는 정말 중요한데요. 저 코 안에는 아주 솜털들이 다 자라 있잖아요. 바로 숨을 들이쉴 때 모든 유해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한 1차 방어선이 바로 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 안에는 이 혈관들도 발달돼 있고 점막들이 있는데 이 들어오는 공기가 코에서부터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습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폐에 이 공기가 들어갈 때는 건조하지 않고 이 조금 더 따뜻해진 공기가 우리 몸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선생님의 구령에 따라서 우리가 다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 자, 이제 코로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뱉는 것부터 할 건데요. 자, 코로 숨을 들이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멈춰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뭔가 평소보다 산소를 더 많이 이렇게 머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하는 팁인데 저희 막내 아이가 딸꾹질을 하면 이 478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한 80%에서 딸꾹질을 멈춥니다. 신기하다.
원래 딸꾹질하면 숨 참으라고 하고. 네, 그렇죠. 이게 딸꾹질이 우리가 숨 쉬는 거와 횡격막의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78 호흡을 하게 되면 이 횡격막 리듬을 다시 조정해 주기 때문에 딸꾹질을 좀 멈출 수가 있어요. 심장도 그렇고 호흡도 그렇고 사실은 그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해도 사실은 제대로 효과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장도 펌핑을 해도 한 번 제대로 해야 말초까지 이제 잘 가는 거고 호흡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얕은 호흡을 계속 호흡 숫자만 과호흡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이런 거가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과호흡으로 넘어가게 되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번을 이제 숨을 쉬더라도 조금 제대로 효과적으로 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미국 스탠포드대 연구 결과에 긴 날숨을 쉬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고 또 뭐 기쁨이나 평화나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꼈다고 하거든요. 실제 정지시켜 놓고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만 체크할 때만 돼도 우리가 충분히 좀 평화롭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78 호흡법은 하루에 언제 또 몇 번 정도 하는 게 가장 좀 좋을까요? 우리가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어서 바로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는 타임, 즉 자기 전에 이렇게 해보시는 거 되게 좋고요. 그리고 항상 이게 긴장돼 있는 분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요때 하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하는 횟수는 한 4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번 정도 하게 되면은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면역력 망치는 주범, 만성 염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염증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몸에 더 큰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보겠습니다. 염증, 암까지 유발한다. 네, 장기간 염증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 염증 독소가 사이토카인이거든요. 이게 분비되면서 염증이 있는 자리에 정상 조직보다는 암이 생길 수 있는 유전자 변이가 일어날 확률을 더 높이는 거죠. 이 염증 반응이 계속 오래 가면 활성산소가 축적돼서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산화 스트레스가 DNA 유전자 염기 서열에 이상을 일으켜서 암이 유발된다는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하고도 관련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걸어 다니는 염증 인간이거든요. 그래요? 진짜 뭐 비염 있죠, 어. 위염 있죠, 또 막 환절기에는 막 피부염 있고 막 아토피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좀 아까 말씀 들으니까 진짜 이게 암으로 이어질까 봐 걱정돼요. 그러니까 모든 염증이 암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만성염증인데요. 만성염증이 암으로 진행되는 그런 확률을 보면요. 기관지염이 폐암으로 갈 확률이 한 11에서 24%,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될 확률은 약 10% 정도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여전히 암에 걸린 사람이 많잖아요. 많은 거죠. 1983년 이래로 계속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암입니다. 결국 염증을 잡아야 암도 맞고 면역력도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염증을 확실하게 잡는 그런 뭐 좋은 식품 같은 건 없을까요?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적혀있는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이것은 오장육부를 이롭게 하고 하혈을 멎게 하는 등 10가지 이상의 증상에 효험이 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아니, 오장육부 건강은 물론 10가지 이상의 증상에 도움을 준다? 그게 뭐예요? 완전 순금같이 보이네. 무슨 가문의 문장 같기도 하고 휘장에 무슨 떡하니 있는 마크 같기도 하고요. 되게 예뻐요. 생전 처음 봅니다, 저는 가까이서. 또 무슨 상황이야, 진짜. 이거를 네, 귀한 상황. 맞지? 네. 진짜 저는 상황버섯 유명한 거는 알고 있었는데 저 실제 보니까 너무 귀한 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이 상황버섯은 고산지대에서 서식하는 100년 이상 된 뽕나무 등의 고목에서 자생하는 매우 희귀하고 귀한 버섯입니다. 이야. 그렇다 보니 예로부터 구하기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최고 장수왕인 이 영조대왕께 진상품으로 이 상황버섯을 올렸다는 기록도 있고요.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동의보감, 본초 강목에도 이 상황버섯이 독이 없고 오히려 독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는 만큼 오래전부터 효능을 인정받아온 버섯입니다. 상황버섯이 염증을 잡고 그리고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상황버섯이 염증 잡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준비했는데요. 비커를 우리 몸
비계를 염증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물을 넣었고요. 다른 쪽에는 상황버섯 진액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염증인 비계를 넣고 끓여 보았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자 기름띠가 형성된 게 보이는데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상황버섯 진액을 넣은 쪽의 기름띠가 훨씬 두꺼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같은 시간 가열을 했는데 상황버섯 진액이 염증 배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아, 실제로 그 끓는 물에 추출한 그 상황버섯 추출물로 세포 실험을 해보았더니요. 이제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신호 전달 물질과 그다음에 관련된 효소의 발생량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염증 억제가 잘 된다는 거는 그만큼 또 우리 몸에 노폐물도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아까 염증이 비만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이어트에도 또 도움이 되겠네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버섯에는요, 히스피딘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것은 지질 축적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 췌장의 리파즈를 억제해서요, 비만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지방세포에 히스피딘 성분을 넣었더니 지질 축적이 대조군에 비해서 47.8%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뿐만 아니라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실험 동물에게 상황버섯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중성지방과 지방산 합성효소 활성이 억제되어서요, 체중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아까 그 면역력 망치는 악의고리 고혈당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상황버섯이 혈당을 잡는 데는 좀 어떨까요? 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상황버섯 균사체 다당류를 약 2주 동안 동물 몸무게 1kg당 200mg씩을 경구 투여해 본 결과 당뇨를 유발시킨 동물에서 그렇지 않는 동물에 비해 혈당이 52.3% 감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상황버섯이 당뇨병 관리에도 유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버섯은 혈당을 낮추는 데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황버섯의 베타글루칸을 일주일 동안 실험 동물에게 경구 투여를 시킨 결과 혈압을 낮춰주는 코린이라는 단백질이 간에서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 성분이 혈중의 나트륨 배설을 촉진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또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황버섯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름만 들어봤지 또 처음 보거든요. 그 맛도 너무 궁금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앞에 상황버섯 진액을 나눠드렸습니다. 함께 맛보시죠. 이게 또 무슨 상황이니? 그래. 좋은 상황, 좋은 상황. 어머. 근데 진짜 구수하고 너무 맛있어요. 아니 뭔가 되게 깊은 맛이 나네요. 우와. 이렇게 상황버섯을 뭐 간편하고 쉽게 이 진액으로 먹는 방법도 있지만 매 끼마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 이제 바로 이겁니다. 쌀 아니에요? 누룽지인가? 현미 아니야? 어머, 일반 쌀처럼 생겼는데 색깔이 뭐 좀 더 고소할 것 같고 영양분이 더 많을 것 같네요. 네, 이게 뭐냐면요, 상황버섯 같은 버섯이 들어간 쌀입니다. 상황버섯과 같은 버섯 균사체를요, 현미에 접종해 500시간 동안 배양시킨 쌀인데요. 현미와 버섯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쌀에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 철, 망간, 셀렌 등 미네랄은 물론 발효 배양 과정 중 생성된 비타민 D, B, C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을 높이고요,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베타글루칸과 폴리페놀도 함유되어 있는 그런 쌀입니다. 근데 일단 상황버섯이 어쨌든 만성 염증도 잡고 비만도 잡고 혈당까지 잡아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또 악의 고리 중에 하나가 남지 않았습니까? 바로 면역력. 이 상황버섯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버섯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면역력이 높은 상태와 낮은 상태를 비교하는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비커를 우리 몸, 그다음에 비커 속 빨대 조각을 면역세포인 NK세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5,000개가 넘는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면역력이 낮은 상태에서는 이 NK세포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지만 이 면역력이 높은 상태에서는 NK세포의 움직임이 활발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 막 움직여. 활발하게 어쨌든 움직이는 모습 보이네요.
이 상황버섯은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서 암세포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NK세포 수 자체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존재하는 NK세포가 정말 활성도가 올라가서 제대로 암을 잡아먹을 수 있느냐, 이게 또 하나의 문제거든요. 자, 영상을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초록색이 가운데 큰 게 바로 암세포예요. 그리고 옆에 투명한 게 바로 NK셀인데요. 저렇게 구멍을 내서 암세포를 바로 사멸을 시키는 거예요. 이야, 일 잘하네. 없어진다, 초록색이. 어머나. 되겠네. 우리 몸을 지키는 병사 같은 느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NK세포의 활성도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바로 옆에 있는 암세포를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이 자라나서 큰 암으로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기도 하겠지만 저는 또 암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또 암 환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재발이잖아요. 상황버섯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가네요. 네, 베타글루칸은요, 이제 버섯 종류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5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그것을 넘어서서요, 6대 영양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베타글루칸은 그러니까 면역세포, 그러니까 면역 기능을 이제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버섯류, 특히 상황버섯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한 얘기가 이제 암 발생을 이제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암을 인위적으로 일으킨 동물에서 한번 상황버섯 추출물을 투여해 봤더니요, 종양 저지율이 63.4%로 증가했고요. 이제 대조군 대비해가지고 생존 일수가 약 17%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